현재 베트남 전쟁 때 비밀 군사기지, 비밀 비행장으로 수많은 폭격을 감행했던 비행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30km 정도는 포장도로여서 그런 데로 올만 했는데 55km를 가야 되는데 이런 도로가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다니는 친구도 몇 명이서 팀을 이뤄서 가는 것을 보니까 도로 상태가 계속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도 다니고 로컬들도 다니고 하니까 아주 못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한번 통과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도로 상태가 이런데 5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가장 궁금하다고 할까? 이 정글 한가운데 군사 비행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군사 비행장 주변에 사는 원주민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이야, 죽겠구만요. 말도 안 되는 오르막길 섹션을 지나고 났더니 또 이런 데가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산 넘어가고 또 넘어갈 때까지 비가 와서 물이 고이는 곳, 이런 곳은 전부 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50km, 55km 정도인데 뭐 말로는 2시간 조금 더 걸린다고 그러는데 구글이 바보는 거리밖에 몰라요. 거리밖에. 도로 상황을 모르니까. 야, 100m 한 섹션 끝나고 나면 아이고 좀 쉬었다 가야 됩니다. 근데 로컬들은 오토바이가 가볍고 도로를 잘 아니까 그런 대로 조금 마른 땅을 통해서 나보다 훨씬 빠르게 갑니다. 근데 도로를 모르고 호주에서 갓길로 갔다 수로에 빠지는 바람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새틀라이트 폰도 없고. 크러치 플레이트는 10조각으로 나고. 여기는 어쨌든 간에 계속 사람들이 다니니까 뭐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체력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또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리고 차이고. 아이고, 또 오늘도 빡센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폭우로 길 가운데는 다 쏠려 나가고 엣지 부분을 통해서 오토바이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난 거를 치우지를 못하고 오토바이만 지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은 반대편이 어떨지 모르니까 반대편을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진흙밭이 아니고 돌산이라 바닥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길이 쏠렸어도 바닥이 단단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진짜 힘든 거는 진흙밭이거든요. 진흙밭 오르막길. 항상 이런 길을 혼자 다니면 쫄깃쫄깃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고 안 나고는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리고 사고가 나면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SNS 상에서도 또 쓸데없는 소리 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건 또 아주 지랄 같은 겁니다. 아이고, 근데 1-2km 왔을라나 아까부터. 야, 이거 갈수록 더 심해질 텐데. 야, 진짜 점점 빼도 박도 못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메리카 그 비밀 비행장에 가고 있는데 지금도 도로가 장난이 아닙니다. 앞으로 도로가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는데 하여간 한 40km 들어와서 첫 번째 마을을 만나서 음료수 한잔하고 한숨 조금 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친구가 이 도로 아주 험하니까 한번 가보라고 몇 달 전부터 추천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우기라서 그런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말라서 겨우 넘어왔지 아마 덜 마른 상태였으면 제 실력으로는 못 넘어왔을 겁니다. 얘들처럼 가볍게 짐 하나도 없이 뻘뻘뻘뻘 다니면 뭐 들고서라도 넘어오는데 저렇게 짐 많이 가지고 혼자서는 하여간 그건 그렇고 아침부터 땀 흘리고 있습니다. 50년 전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의 비밀 공군지 기지가 있었던 곳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가게가 있어가지고 우리 애기들 쪽에 요 간식거리 조금 샀습니다. 여기부터 도로가 어떨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건너왔던 도로는 그 어디보다도 험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 삶의 질이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라오스의 삶의 질하고 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멍가게라도 있는 이곳은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지금부터 가는 48km가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 완전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5km 왔는데 길의 상태는 이제까지 제가 오토바이 타면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길은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5km 오는 동안에 솔직히 포기할까 돌아서 갈까 수십 번 생각했습니다. 근데 멈추지를 못해요.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너무 엉망이어서. 그래서 그 고비를 넘고 나면 조금 평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이렇게 수십 번 생각이 바뀌어서 겨우 5km 왔습니다. 근데 하나 믿음이 있는 거는 첫째, 오토바이가 다닌 흔적이 있다. 둘째, 저기 보시면 돌무덤이 있어요. 저건 도로를 고치려고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메인 도로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길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구글에서 이 길을 보여주고 차가 지나간 지는 한참 됐지만 도로가 보시면 1.5차선 정도 돼요. 그리고 가끔가다 그 총을 소지한 그 원주민들 로컬들이 지나옵니다. 살짝 긴장이 되기는 해도 내가 먼저 웃습니다. 적대감을 안 주기 위해서. 어쨌든 아까 휴식 취한 데에서 5km를 왔습니다. 10분의 1을 온 거죠. 매 1km에 한 번씩 쉬더라도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근데 오르막길의 경사는
정말 엄청나네요. 그런 길을 로컬들은 100cc, 120cc 가지고 정말 뻘뻘뻘뻘 다니는데 그 길만 보고 갑니다. 그 라인만 보고. 어휴, 반대편에서 오네. 저렇게 반대편에서 사람이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온다는 얘기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은 저렇게 보세요. 3명이 타고 저렇게 가야 돼요. 뻘뻘뻘뻘뻘뻘. 그래서 걸어가는 것보다는 나니까. 뭐 엔듀로 라이들처럼 저기를 막 날라다니고 돌파하는 맛에 다니고 그러면 여러 가지 테크니컬할 그런 게 필요하지만 로컬들 할 때 배워야 될 거는 라인을 잘 읽고 흐름 따라가는 거, 저걸 배워야 됩니다. 저도 많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심해서 또 가보겠습니다. 큰 산을 하나 넘어왔더니 이 삼거리가 나왔습니다. 구글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왼쪽으로 가면은 막다른 길이 나옵니다. 근데 인터넷이 안 돼서 자세한 정보는 구할 수가 없고, 다만 전신주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고 구글이 오른쪽을 표시하고 있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아이고, 뭐 엄살 부리는 것 같지만, 야, 저거는 제 한계치를 한 10배쯤 넘어섰습니다. 정말 사고 안 나고 넘어온 게 다행일 정도로. 다시는 저런 길이 안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가는데 42km, 돌아가도 42km 정도 됩니다. 저 로컬 아저씨가 오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네. 저한테 뭐라고 막 뭐라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됐어요? 오케이, 컵살. 바이바이. Chị phải lo trang mà. Chào. 오케이. 바이바이. Ok nha. 결국 이 고바위를 거의 다 올라와서 마지막에 너무 악셀을 당기는 바람에 뒷바퀴가 헛돌면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다리가 그 집 밑에 깔려서 꼼짝을 못 하는데 사람들이 뛰어와가지고 저거를 일단 일으켜 세우고 밀어줬습니다. 이게 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차가, 트랙터나 차가 지나가서 생긴 고를 물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 깊은 데는 1m 정도 가까이 되네요. 이거 화면으로 보실 때는 별거 아니지만 경사가 꽤 있습니다. 내려가는 거에 어떻게 내려가지만 올라오는 거는 아주 특히 저렇게 짐이 무겁고 타이어도 수명이 다 됐고 뭐 다른 것보다도 실력이 없으니까, 라이딩 실력이 없으니까, 라이딩 실력이 좋은 사람은 뭐 오토바이가 어떻든 타이어가 어떻든 뭐 도로 상황이 어떻든 다 올라오겠지만 저로서는 이미 한계 상황을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는 길이 더 멀어진 상태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우호적인 로컬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뛰어와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줘서 아주 감사합니다. 만약에 다시 이런 길이 나오면 바닥이 딱딱하면 상관이 없어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바닥이 이렇게 진흙바닥이면 거기 정지를 하고 짐을 다 내리고 주파를 하든지 아니면 로컬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로컬의 도움으로 주파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 35km 정도 남았네요. 어쨌든 이래저래 10km 왔습니다. 아 진짜 일생일대의 그런 도로를 주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빵 사온 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애나 어른이나 하나씩 주니까 다 좋아하죠. 여기는 이런 거 먹기도 힘들고 가격도 그 도로변 2배예요. 거기서는 2,000깁인가 그랬는데 여기서 4,000깁씩 달라네요. 여기까지 가지고 온 돈이 있으니까, 가지고 온 배달료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건 다 좋고, 아이고 하여간 대단한 진흙길을 주파를 했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곱이었는데 마지막 거기서 너무 악셀을 땡겼어. 짐이 무거우니까 어쩔 수가 없죠 뭐. 아까 넘어지면서 핸들바 프로텍트 하는 거가 찌그러들었어. 안쪽으로 찌그러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그게 걸려요. 근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걸 오토바이를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말이 안 통하니까 와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엘렌키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 그래서 그 엘렌키를 가지고 와서 저기를 뜯어가지고 저 힘으로 그냥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뭐 구조를 아니까, 정비를 아니까 조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의외의 곳에서 이 오토바이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엘렌키하고 뭐 공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하는 방법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줘라. 근데 이 친구 출장 고치는 건가? 그냥 공구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구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거 출장 메케닉 같은데. 아이고 수리비를 주기를 잘했네. 아마추어가 아니고 생계로 하는 사람 같아. 공구 다루는 게 달라. 그래서 고맙다고 주니까 고마워하네요. 아이고 하여간 야 이거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절대 못 갈 것 같은데 적당한 마을 나타나면 하룻밤 신세지고 내일 아침에 가는 걸로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30km 나타나고 이런 간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길이 신당로처럼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몇 킬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여기까지 지나온 길 60km는 제가 이제까지 오토바이를 타면서 세계 일주여행을 다니면서 험한 길을 많이 다녀봤는데 여긴 넘버원입니다. 폭우로 도로가 다 쏠려서 오토바이만 겨우 하나 다닐 수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해서 다닐 수 있는데 오르막 진흙밭은 도저히 그건 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십 번 포기할까 했는데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하다가 보니까 60km 정도 왔어요.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고 1시간만 더 가면 목적지라고 그랬는데 일단 목적지에 가서 충분히 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가는 것도 상황이 비슷할 테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 좀 연구를 해가지고 내일 빠져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야, 대단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 내 힘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야. 수호신과 보살님의 가호가 아니었으면은 이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경지의 세계였죠. 아이고, 이제 살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트랙터를 만났습니다. 트랙터를 만난 거는 트랙터가 올 수 있는 길이거든요. 트랙터가 올 수 있으면은 오토바이는 갈 수 있죠. 근데 갑자기 30km 남겨놓고 도로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구역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도로 관리를 좀 하고 지금 험하게 지나온 길에서는 도로 관리를 안 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런지 돈을 떼어먹어서 그런지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보면 저 친구가 전기 톱을 가지고 스틸 전기톱 큰 걸 가지고 목재를 생산합니다. 어쩐지 오지에 가면 목재에 톱 자국이 나서 저게 왜 그러나 했더니 여기 체인소 같은 게 없으니까, 아니 체인소가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둥근 거. 그러니까 저렇게 큰 체인소를 가지고 저걸로 목재 가공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목재 가공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 저 얼마나 힘듭니까 저게. 물론 체인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뭐 더 힘들었겠죠. 아이고, 이제 오늘 고생은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살짝 듭니다. 아이고,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코스. 이건 도저히 내 실력이나 내 의지로는 통과할 수 없는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무슨 종교적으로 믿음은 없는 사람인데 이거는 수호신과 보살님들의 보살핌과 의지가 없으면은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 또 감사를 하고 이제 한 20km만 더 가면 되는데 도로가 트랙터나 차가 다니는 도로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충을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눈에 띄어서 이 영상을 켰습니다. 이 포탄하고 박격폭탄하고 뭐 그런 건데 형태가 뇌가는 죄가가 됐겠지 뭐. 내가 이제 이게 디스플레이 이런 게 그냥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 그런 곳에 와 있어요. 나 인터넷이 안 돼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20km 가면은 아마 거기가 숙소가 한 군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으면 홈스테이 해야 되고 그 이상은 뭐 못 가니까, 그 이상은 제 힘으로는 도저히 못 가니까 아직도 전쟁은 진행 중인 그런 곳에 와 있습니다. 야, 저 군에서도 보기 힘든 건데 제가 지금 뭔가 길을 잘못 들어서 어려운 길을 통과해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사람이 다닐 수가 있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 가면 차로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가 꽤 유명해서 서양 애들도 좀 다니고 그런다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갈 사람, 아이고 정말 보통 똘끼 아니면, 아니지, 똘끼가 아니라 알고는 못와. 이거는 모르고 오지. 일단 가서 인터넷 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러서 오늘 이 고생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 길밖에 없는 건지, 거기서는 또 바깥 세계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 18km 남았으니까 마지막 휴식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휴식 취하고 이 동네 애들한테 우리 또 과자 10개 사가지고 돌리고, 요거 과자 사서 돌리는 맛이 쏠쏠해요. 10불만 깨면 하루 종일 애들한테 과자 주고도 남습니다. 남아. 처음엔 쭈뼛쭈뼛 해도 애기 하나가 와서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수월하게 그냥 전부 다 순차적으로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역대급으로 힘든다.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어. 사고 안 나고 무사한 거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근데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의지를 갖고 계실까? 왜 나를 이쪽으로 보내고 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실까? 뭔가 의지가 있으실 텐데, 뭐 두고 보면 알겠죠. 제가 조그마한 폭탄을 사진을 찍으니까 이 친구가 이거를 보여주네요. 야,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폭탄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을 텐데, 아이고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여기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산길을 100km를 달려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산 위에서 보니 이곳은 360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공습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에서도 한 100km 정도는 산을 넘어와야 됩니다. 천혜의 요소죠. 생각보다 활주로는 좁고 짧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5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제일 이착륙이 많은 활주로였다고 합니다. 그 월맹군들을 폭격하기 위한 미군 비행기가 뜨고 내렸던 거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조용하고 목가적인 이런 풍경의 곳이 50년 전에 전쟁 소용돌이에 한 복판에 있었다니, 모든 호사가들이나 어드벤처 여행하는 친구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온 길 말고 다른 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온 길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일단은 밥을 좀 먹어야겠고, 일단 숙소를 구해야 또 와이파이가 되고 외부로 연락이 되니까 숙소 구하고
빠져나가는 거는 내일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